네, 공시법의 배세호입니다. 이번 멘토링 특강 시간에는 이제 등기법에서 이제 종종 나오는 내용이죠. 길지 않지만은 시험에 또 종종 나오는 내용을 해요. 우리 등기 신청 적격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등기는 기본적으로 이제 원칙적으로 신청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거죠. 그런데 등기의 신청은 누구나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적합한 자격이 있는 자만이 신청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적합한 자격은 누가 있느냐라는 것은요. 등기 당사자가 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자만이 신청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개념적으로요. 등기 당사자 그러면 우리가 등기 권리자 또는 등기 의무자를 우리는 등기 당사자라고 하는 거죠. 결국 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적합한 자격은 등기 권리자, 등기 의무자가 될 수 있는 능력과 자격은 그냥 동일한 의미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권리자나 의무자가 될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자가 신청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실제 시험 문제에서는요. 다음 중 등기 신청에 적격이 있는 자, 없는 자 이렇게 나오기도 하지만은 등기 당사자 능력이 있는 자, 없는 자 이렇게 나오기도 합니다. 그러면 등기 권리자, 등기 의무자가 될 수 있는 자라는 것은 결국 자기의 이름을 등기 위에 올릴 수 있는 사람이어야 되죠. 올릴 수 있는 사람, 그러니까 올라가 있든지 올릴 수 있는 사람. 결국 등기 명인이 될 수 있는 사람만이 등기 신청 적격을 갖습니다. 그래서 등기 명인이 될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사람이 바로 등기 당사자 능력을 갖고 이 등기 당사자 능력을 가진 사람만이 등기 신청 적격을 갖는다라는 거죠. 그럼 구체적으로 시험 문제에서는 등기 신청 적격이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를 이제 구별하는 문제가 나오죠. 등기 당사자 능력이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 자, 그럼 구체적으로 등기 신청 적격이 있는 사람부터 보도록 하죠. 자, 등기 명인이 될 수 있는 능력, 자격을 말하기 때문에요. 자, 등기 명의라는 것은 등기부에 이제 권리자로서 기록될 수 있는 사람을 말하는 거죠. 따라서 적어도 권리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등기 명의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등기 신청 적격을 갖습니다. 그럼 우리 민법에서요. 권리 능력을 갖는 사람은 두 종류가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가 자연인. 우리가 일반적으로 자연인 그러면은 생존하고 있는 사람을 말해요. 그러면 생존이라고 하는 것은 출생에서 사망까지를 우리는 생존이라고 하고요. 그러면 이때 출생이라는 것은 태아가 모체 밖으로 전부 노출이 되면은 출생했다고 하는 것이고요. 사망은 그 자가 호흡을 종료하게 되면 호흡이 이제 정지가 되면은 그때 사망한 것으로 봐요. 그래서 출생에서 사망까지 생존하고 있는 사람은 권리 능력을 갖기 때문에 등기 명의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옆에 보시면 외국인도 포함된다. 외국인도 일정한 범위 내에서 권리 능력을 갖기 때문에요. 외국인도 살아있는 사람이라면 등기 명의 될 수가 있어요. 또 우리 법에서는 살아있는 사람이 아니지만은 사람처럼 취급되는 자가 있어요. 즉 법에 의해서 사람처럼 취급되는 인간처럼 취급되는 자에서 우리가 법인이라는 게 있죠. 그래서 법인도 등기 능력, 등기 신청 적격을 갖습니다. 그럼 우리가 법인 그러면은요, 법인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하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국가도 권리 능력을 갖고 지방자치단체도 권리 능력을 갖기 때문에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도 등기 신청 적격을 갖습니다. 자, 그러면은 상대적으로 오른쪽으로 와서 보죠. 태아요. 태아는 아직 출생 전이죠. 출생 전이니까 태아 명의로는 등기를 못해요. 그래서 태아에게 유증을 했다고 하더라도요. 태아 명의로는 등기를 못하기 때문에 일단 출생할 것을 전제로 해서 출생하면 등기를 할 수 있는 것이지 현재 태아인 상태에서는 등기 명의 될 수가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밑에 봅시다. 민법상의 조합이 있죠. 우리가 법인하고 이제 조합을 구별할 줄 알아야 되는데요. 이 사람의 단체라는 점에서는 비슷해요. 그런데 구성원의 개성보다 그 단체성이 더 중요하면은요, 법인이라고 해요. 그러면 이제 법인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제 사단법인하고 재단법인 있죠, 크게. 그래서 사람의 단체의 법인격을 부여하면 사단법인, 재산의 단체의 법인격을 부여하면 이제 재단법인이 되는데, 특히 이제 사단법인하고 이제 조합과 구별이 있어서 그 구성원의 개성보다는 단체성이 중요하면은 법인이라고 하고요. 단체성보다는 구성원의 개성이 중요하면은 우리는 조합이라고 해요. 그러면 우리가 보통 민법상 조합 그러면은요, 공동사업을 하는 사람들의 단체예요. 공동사업을 하는 사람.
쉽게 말하면은 동업자들의 모임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단체성이 약하기 때문에 단체라는 표현보다는 그냥 모임 이렇게 하는 것이 또 우리가 이해하는 데 편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동업자들의 모임은 민법상 조합이라고 합니다. 그럼 민법상 조합은 사람이 여러 사람이 있지만요. 사람의 개성이 중요하지 단체성은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조합 자체는 권리 능력을 갖지 않습니다. 따라서 조합 자체가 권리 능력이 없기 때문에 조합 명의로 등기라는 것이 아니라요. 그 조합원은 사람들일 거 아니에요. 그래서 조합원 명의로 등기를 합니다. 그럼 이때 민법상 조합에서 그 조합원들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형태로 우리는 합유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공동 소유에는 세 가지가 있죠. 민법상 조합의 구성원들이 공동 소유하는 형태는 합유가 되고요. 우리가 조금 이따 설명하지만 비법인 사단에 있어서의 구성원들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형태를 총이라고 하고요. 그 이외에는 모두 공유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조합에 있어서는 민법상 조합에 있어서는 조합 자체는 권리 능력이 없기 때문에 조합 명의로 등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조합원, 합유자가 되겠죠. 그 구성원들 명의의 합유 등기를 하게 됩니다. 합유 등기. 자, 합유 등기와 관련해서 우리가 좀 알아야 될 것은요. 우리가 공유는 공유자 명의로 등기해요. 공유자 명의로 등기하면서 지분을 기록하지만은 합유 같은 경우에는요. 합유자 명의로 등기를 하지만은 그 지분을 따로 기록하지는 않죠. 지분을 따로 기록하지 않는다는 거 기억하시면 돼요. 그래서 조합원, 즉 합유자 전원 명의로 합유 등기를 할 뿐이지 민법상 조합 명의로 등기를 하지 않습니다. 법인은 등기할 수 있지만 민법상 조합은 따로 등기 명의인이 될 수가 없다는 거죠. 근데 그러면은 우리가 권리 능력을 갖는 자는 우리 민법에서는 자연인과 법인 두 종류만 인정하고 있는데 등기 명의인과 관련돼서는 권리 능력을 갖지는 않지만은 등기 명의인이 될 수 있는 자로 법인 아닌 사단, 법인 아닌 재단이 있는 거죠. 자, 법인 아닌 사단, 법인 아닌 재단이라는 것은요. 자, 사단의 실체, 재단의 실체는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실체를 가지고 있으면서 이제 법인화 과정을 거쳐서 법인 등기가 됐어요. 그러니까 법인 등기부가 따로 있습니다. 법인화 과정을 거쳐서 법인 등기부에 법인 등기가 되면은 법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법이 되는데 법인 아닌 사단, 법인 아닌 재단은요. 실질은 사단과 재단의 성질을 가지고 있지만 법인 등기가 안 돼 있다는 거죠. 법인화 과정을 거치지가 않아가지고 법인 등기가 안 돼 있어요. 자, 법인 등기가 안 돼 있기 때문에 권리 능력을 갖지를 못합니다. 그러면은 등기 능력도 없느냐 있어서요. 법인 아닌 사단에 있어서 우리가 아까 그 구성원들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형태가 총이라고 했는데 그러면 총이자 명의로 등기를 하려고 했더니 그 구성원들이요. 뭐 몇천 명, 몇만 명 된다는 거죠. 그래서 총이자 명의로 등기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요. 형식적으로 이제 등기 명의는 그 비법인 사단, 비법인 재단, 비법인 사단, 비법인 재단 명의로 등기는 할 수 있도록 해주고 있어요. 따라서 법인화가 안 된 사단재단, 즉 법인 아닌 사단재단, 권리 능력이 없는 사단재단이라고 하더라도, 즉 비법인 사단재단이라고 하더라도 등기 명의인이 될 수 있다. 즉 등기 신청 적격을 간다는 거죠. 대표적인 것이 이제 문중이나 종중이 있는 거죠. 문중. 그러면은 우리가 종중, 문중 할 때는요. 같은 조상을 모시는 후손들의 모임을 말하죠. 그러니까 이것도 사람의 단체인데 사람의 단체가 굉장히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법인화가 돼 있으면 사단법인이 될 텐데 법인화가 안 돼 있으면 법인 아닌 사단이 되는 거예요. 또 교회 같은 경우도 교회는 신도들의 단체예요. 신도들이 몇천 명, 몇만 명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 명의로 총의자 명의로 등기를 할 수 없기 때문에 법인 아닌 사단 명의, 즉 교회 명의, 종중 명의로 등기는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이외에도 뭐 관리단, 입주자 대표회, 분여회 이런 비법인 사단들도 그 명의로 등기는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요. 그럼 여기서 이제 조금 우리가 그러면 민법상 조합하고 이 비법인 사단을 어떻게 구별하느냐 있어서는 그 구성원이 개성이 중요하면 조합이고요. 구성원의 개성보다도 단체성이 중요하면 사단이라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어떤 단체가 있는데 그 구성원들끼리 서로 잘 알아요. 서로 잘 알면 이것은 조합이에요. 서로 잘 안다는 것은 한 명 한 명을 구별할 수 있어요. 그러면 구성원의 개성이 강하다니까 이것은 조합이 되는 거예요. 자, 조합은요, 동업자들의 모임이고 이건 조합 계약이에요. 동업할 사람을 얼굴도 모르고 누군지도 모르면서 동업 계약을 하지는 않기 때문에 이 동업자들의 모임인 조합은 개성이 중요하니까 누군지를 모두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구성원의 그 한 명 한 명을 다 몰라요. 몰라도 상관없어요. 개성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단체 자체가 중요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BTS,
이제 팬클럽이 있다고 해보죠. 그럼 BTS 팬클럽은 조합이겠습니까? 사단의 성질을 갖겠습니까? BTS 팬클럽에 내가 가입을 했을 때요. 그 구성원들을 다 한 명 한 명 내가 다 알지를 못하죠. 알지 못하니까습니까? 이건 사단의 성질이에요. 근데 그 사단이 법인 등기를 거쳐서 법인화 과정을 거쳤으면 사단 법인이 될 것이고, 근데 법인화 과정을 거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법인 등기가 안 돼 있으면요, 얘는 법인 아닌 사단이 되는 거죠. 그래서 법인 아닌 사단, 법인 아닌 재단, 그러니까 특히 법인 아닌 사단과 우리 조합을 우리가 구별할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우리가 밑에 뭐 특별법상의 조합이요. 그러니까 특별법상, 민법상의 조합이 아니라 특별법상의 조합이에요. 그러면 민법상의 조합은 동업자들의 모임이고 조합이기 때문에 조합원 명의와 합의 등기를 하지 조합 명의로 등기를 못한다고 했는데요. 이 특별법상의 조합은요, 조합이라는 명칭을 사용하고 있지만은 실질은 사단이에요. 사단. 사단이지만은 조합이라는 명칭을 사용할 뿐이에요. 대표적인 것이 이제 농업협동조합, 재건축조합, 재개발조합 이런 거 있는데, 자, 이 조합원들이요, 몇백 명, 몇천 명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조합원들은 서로 잘 모르죠. 서로 잘 모르니까 농업협동조합 조합원들 잘 모르고요. 재건축조합에서 조합원이 1000명 된다라고 했을 때 1000명들 얼굴 다 모르잖아요. 그러면 이것은 조합이라는 명칭만 사용했지 실질은 사단이에요. 자, 사단은 법인화가 됐으면 법인으로서 등기 명의, 즉 등기 신청 적격을 갖고 법인화가 안 돼 있다라고 하더라도요. 법인화가 안 돼 있으면 비법인 사단, 즉 법인 아닌 사단으로서 등기 신청 적격을 갖는 거죠. 따라서 특별법상 조합은 등기 신청 적격을 갖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민법상 조합하고 특별법상 조합을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민법상 조합은 조합 명의로 등기 못하고 조합원 명의 합의 등기를 하지만 특별법상 조합은 실질이 사단이기 때문에 조합 명의로 등기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좀 기억하시면 되고, 또 이제 등기 신청이 없는 경우 해가지고 학교는요, 하나의 시설물이에요. 그래서 국가가 자기가 소유하는 토지, 건물을요, 학교의 용도로 이용하면 학교가 되는 것이고, 이것을 공원으로 이용하면 공원이 되는 것이고, 박물관으로 이용하면 박물관이 되는 것 뿐이에요. 그러니까 학교는 국가가 소유하는 시설물일 뿐입니다. 그러면은 국립학교는 국가가 설립자이기 때문에 국가 명의로 등기를 하고요. 공립학교 같은 경우는 지방자치단체가 만든 거죠. 그래서 지방자치단체로 등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울시에서 어떤 시설물을 가지고 학교로 이걸 이용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뭐 전시장으로 이용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학교는 하나의 시설물일 뿐인 것이지 독립된 어떤 의미를 갖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학교 같은 경우는 설립자 명의로 등기를 합니다. 그래서 국립학교는 국가 명의로, 공립학교는 지방자치단체 명의로, 사립학교 같은 경우는요, 학교를 만든 사립재단법인이 있을 거 아니에요. 사립재단법인 명의로 등기를 하게 되지 학교 명의로는 등기하지 않습니다. 근데 마지막으로 읍면동리가 있는데요. 자, 우리가 지방자치단체 그러면 광역자치단체로 시도가 있고 기초자치단체로서 시군구가 있어요. 그러면 읍면동리는요, 지자체는 아니죠. 지방자치단체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방자치단체가 아니기 때문에요, 지방자치단체로서 등기 명의이 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읍명의로, 그러니까 읍명의로, 면명의로 등기할 수 없지만 다만 여기서 동리 같은 경우는요. 자, 어떤 동에다가 또는 리에다가 그 주민들이 돈을 모아서 뭐 회관을, 마을 회관 같은 걸 만들었을 때 이때 이제 등기하는 방법인데요. 자, 동리 이름으로 등기하면 이제 편한 거죠. 근데 동리는 지방자치단체는 아니지만은 이 동에서 사는 사람들의 모임, 이 리에서 사는 사람들의 모임 해버리면 어떻습니까? 사단의 성질을 갖게 되죠. 따라서 이 동리가 지방자치단체로서 등기 명의 될 수는 없지만은 비법인 사단을 구성하게 되면은 비법인 사단은 등기 명의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비법인 사단으로서 등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비법인 사단을 결성하면은 동명의, 리명의로 이렇게 등기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자, 우리 등기 신청 적격이 있는 경우, 없는 경우를요, 이제 구별해서 보았는데 가끔 시험 문제가 출제되기 때문에 등기 신청 적격이 있는지 없는지, 등기 당사자 능력이 있는지 없느냐를 자, 구별해가지고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것으로 이 시간에 멘토링 특강을 마치고요. 또 다음 시간에 멘토링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